2016년 독일 법원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병으로 일했던 라인홀트 한닝에게 17만 명의 학살을 도와준 죄를 물었어요. 라인홀트 한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라인홀트 한닝이 오랫동안 자신의 행위를 숨겨왔지만 70년이나 지난 사건을 밝혀내어 94세의 노인을 처벌한 사례이죠. 지휘관뿐 아니라 관련자 중 단순 경비병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보면 독일이 나치 범죄라는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에 반해 일본의 총리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은 침략 전쟁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전쟁 범죄자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어요. 독일 베를린의 도심 한가운데에는 학살당한 유럽 유대인들을 위한 추모비가 있어요. 크기가 거의 축구장만한 이 추모비는 살해당한 유럽의 유대인을 기억하는 기념물이에요. 독일인들은 이 추모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중국 하얼빈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한 후 항소를 포기하고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에 다시 묻어주시오. 백범 김구 선생님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독립운동가의 묘역을 조성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찾아 효창원에 모셨어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찾지 못했고 꼭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효창원에 안중근 의사의 가짜묘를 만들어 두었지만 아직도 안중근 의사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안중근 의사와 그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안중근 의사를 꼭 고국으로 모셔와야 해요. 그리고 기념해야 해요. 기념의 목적은 살아있는 기억을 만드는 데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오늘 되새기기 위해서도 또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데요. 5.18 민주화운동은 나와 동떨어진 스쳐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야기이며 미래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가치를 잊는다면 또다시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배운 민주주의, 저항, 인권, 참여, 공동체를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살펴보아요.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전남대학교 정문이에요. 계엄군이 전남대에 들어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감금했지만 학생들은 다시 모여 시위를 했어요. 금남로는 5.18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항쟁의 거리로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했던 상징적인 거리인데요. 1980년 5월 20일에는 택시와 버스를 중심으로 200대 이상의 각종 차량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30여만 명의 광주 시민이 모였던 곳이에요. 항쟁본부였던 옛 전남도청 앞 광장이에요. 전남도청은 시민들이 모여서 여러 의견을 내고 의논하던 곳이었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곳이었어요. 5월 27일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선 최후의 격전지로 많은 시민군이 목숨을 잃은 곳이죠. 우와,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였었네요. 이곳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사랑방이자 책을 팔던 녹두서점이 있었던 곳이에요. 전남대학교 병원은 다친 시민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밤낮으로 힘쓰며 상처 입은 시민과 시민군을 헌신적으로 치료했어요. 또한 광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행렬이 이어진 역사적 현장이죠. 양동시장에서는 당시 시민군에게 주먹밥과 약, 생필품을 제공하며 모든 상인과 시민이 하나가 되어 대동정신을 앞장서 발휘했던 곳이에요. 이곳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숨을 잃은 분들이 묻혔던 곳으로 망월동 묘지라 불린 5.18 구묘지예요. 항쟁에서 희생당한 분들은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이곳에 매장되었어요.
1997년에 새롭게 국립 5.18 민주묘지가 만들어지면서 5.18 희생자들을 이장했고 현재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되어 추모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답니다. 1980년 5.18 당시에는 계엄당국이 검열제도를 통해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에 언론은 계엄군의 과잉 진압을 숨기고 시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에 분노한 시민들이 바르게 보도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5월 20일과 그 다음 날 광주 MBC와 광주 KBS 건물이 불탔어요.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라. 광주의 진실을 알려라. 5.18 자유공원은 1980년 5월을 재현하고 있는 곳으로 당시 정권을 빼앗으려던 일부 정치군인들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싸우신 분들이 감금되어 군사재판을 받았던 곳을 옮겨 복원했어요.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법정과 영창, 들불열사 기념비 등 7개 장소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장소를 하나하나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이 밖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장소는 많단다.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해. 5.18 민주화운동 때 사진이랑 같이 보니까 5.18이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배운 5.18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 저항, 인권, 참여, 공동체 정신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5.18 기념카드를 만들어 볼까요? 8개 장소 중에 한 장소를 고르고 고른 장소에 어울리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장소에 맞는 설명을 넣어주세요.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소중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 작지만 큰 것을 실천합니다. 크리스마스 씨를 사기도 하고 사랑의 열매를 가슴에 달고 세월호 버튼을 가방에 매답니다. 5.18과 같은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기억하려면 기념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데요. 5.18 버튼을 만들면서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해 봅시다.